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가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좀 가져봤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 이렇게 출발을 해 봅니다. 원가회계 손익에서 매출원가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매출원가는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낮아지죠. 이 산식에 의해서. 총제조비용은 거꾸로 제조 원가가 공시 안 되는 현실에서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려면은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 그리고 기초재고를 뺍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기말재고가 증가하면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 증가해도 매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고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배워왔었죠. 마치 진리인 양. 그런데 매출 원가 재료비를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총 제조 비용에서 요 재고 증감액을 별도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는 거로 하면 되죠. 따라서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은 마이너스로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플러스로 하는 기업들이 발견이 됩니다.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겠죠. 따라서 원재료는 사용액으로 표기돼야 정상입니다. 잘못된 가정, 원가회계, 노동가치인 가공비를 더해 주어야 재고자산의 가치라는 관념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생기게 된 거죠. 만약에 임의 조작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재고회전율이 하락하겠죠. 재고회전율은 매출원가, 아까 그 방법에 의해서 나온 매출원가죠. 나누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표준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재고 회전율이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하락했다라고 일단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스루풋은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빼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금액이며, 또한 매출 재료비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중간의 제공품이나 반제품에도 전혀 가공비를 배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스루풋율은 스루풋액 나누기 매출액이 되겠죠. 만약에 판매 가격이 변동이 없는 한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해서 재고가 감소했다면 스루풋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 현상이 나오는데, 반대 현상이면 분식회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론을 원인 가정 이론을
제가 만들어 본 거죠. 자, 이거를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그 근거는 어, 뭐 속된 말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생각을 해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충분조건 논리로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 보겠어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고의 가공비가 배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인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인 가정이 재고의 가공비를 배부한 데에는 원인 가정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냐? 그것은 그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그런 논리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회 인문이나 이런 상관관계를 전문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에 대한 연습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거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자꾸 들이대고 있습니다만은 핵심 원인이 뭐냐 이거를 자꾸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원가 회계의 잘못된 근본 가정은 재고의 가공비를 배부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가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마치 칼 포포옹의 반증주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인과관계를 그냥 원인 결과라고 표현 안 하고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그러니까 여기 원인이 있다면은 다른 필연적인 결과를 또 나타낸다. 이게 과학적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가정 원인을 세웁니다. 결과 2를 찾으면은 이게 결과 2입니다. 빨간색이. 가정의 유효성을 알려줍니다. 결과 2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라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필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 2가 실제라고 확인된다면 가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 2가 가정 원인 1을 부정한다면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확고히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분식회계 가정 이론이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루풋 회계로 우리가 기업 세계의 손익을 변경해야 된다는 마치 혁명적인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정서적 저항을 더 강력한 정서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목은 거인이 어깨 위에 올라서서라는 것을 좀 차용해서 우리의 희소자원인 제한된 주의력을 낭비하는 나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스루풋 회계로 변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원가 회계의 어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안정적인 원가 회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채택한다면은 기업도 성과가 크게 이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사고 방식이 전환이 된다면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거인들은 유용한 분류 what, 상관관계 how, 인과이론 why, 그리고 또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에 공헌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한 것은 잘못된 가정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원가 회계의 잘못된 가정은 가공비를 배부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골드랩 박사가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골드랩 박사가 이렇게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현실 세계의 가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골드랩 박사가 이 변화에 대한 통찰이 5가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언젠가 또 이 1번에서 5번을 또 소개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할 때 4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서적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도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서적 저항이 원가 회계가 이제 효과가 없어. 이제 미래 산업사회는 스루풋 회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들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닥친다 이거죠. 정서적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원가 회계 세력의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도 느껴집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콘텐츠 분야가 크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산업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하는 손익구조의 논리라는 데에서는 가장 근저에 있는 밑바닥을 저는 채택을 한 거죠. 저의 콘텐츠로.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들의 이권 카레틀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왈 원가 회계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이 원가 회계 세력은 공인 회계사라고 회계 계통에 일하는 그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저항의 극복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원가 절반 코스트 리덕션에서 스루풋 수익 우선 단순함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원가 절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스루풋 수익 우선 국가로 따진다면 국익 우선, 기업으로 따진다면 수익 우선 이런 단순함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국가 자본주의인 중공과 미국의 그 자유자본주의가 그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를 원가 회계 대 스루풋 회계의 충돌로 비유를 해본다면은
공급사슬을 그 디커플링 까지 하려고 미국이 그러는데, 그렇게 나가려면은 원가 회계부터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디커플링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희망하고요. 실무적으로 실전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원가 회계의 잘못된 가정을 노출을 시키면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사고하는 생각을, 그렇게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